그리고 어머님께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한데 네,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이런 어떤 일들을 겪고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는 기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에서는 어머님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은 저희가 이제 엔터사 대표가 소속 아이돌 멤버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사건 시점과 왜 이제 진행하는지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경우 사실 따라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간들이 피해자가 이제 용기를 내기까지의 시간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피해자가 사실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준비가 최대한 가능한 대로 준비가 최대한 되는 대로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따가 발언 순서 정해진 발언 순서들 끝나고서는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건데 질의응답 때는 저희가 이제 오늘 현장에 저희 예상보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매체별로 질문 하나씩만 해주신다고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 발언과 이제 정해진 발언 몇 개가 끝나고 나서는 어머님께서는 자리를 좀 이석해서 질의응답 때는 어머님이 질의응답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정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회견 첫 발언으로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전 멤버 가은의 엄마입니다. 가은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유독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는 정말 밝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이돌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이용학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멤버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서 은근히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인 저는 목표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사회생활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원해서 시작한 거니 네가 원해서 시작한 거 아니냐는 말로 아이를 몰아붙였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맡겼기에 괜히 잘못 보였다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이견 한번 내지 않고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따랐습니다. 이게 화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돌 생활을 지속하려 노력했기에 저는 아이에게 너를 친딸같이 예뻐하는 것이다라며 달랬습니다. 매일 숙소와 회사에 갇혀 이용학 대표의 감시 아래 갇혀 지내던 아이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든 소통은 막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춤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 수업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숙소로 찾아와 휴대폰 검사를 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은이는 이제 내 몸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용학 대표는 아이를 무시하며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몇 번이나 저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 눈과 귀를 닫은 결과 제 아이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은이는 이제 막 생긴 팬들이 너무 소중하다며 그래도 메이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의 의사를 가장 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를 하나 받아내고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기는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을 했고 가은이가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이는 귀에 휘파람 소리가 맴돈다며 눈물을 흘리고 미칠 것 같다며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너무 가혹했고 아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저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타들어갔고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건 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되었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도 몰랐던 녹취였습니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것 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하다가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 테니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는 회사 입장문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것까지 들어줬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용학 대표는 아이 입장문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내용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입장문은 거짓투성이었고 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올려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용학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143이라는 회사에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아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아이의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고작 합의금뿐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는 가진 것 없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대표에게 합의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얘기를 한 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됩니다. 대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의금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럼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은이가 다칠 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의 말을 남기고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은이의 메이드인 탈퇴 기사가 나왔고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힘이 없는 저희는 끝까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이의 꿈과 삶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은이는 메이든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망을 지키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또 상처를 받을까, 또 어떤 거짓말로 대응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영원히 죄인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미련하게 대응해서 아이를 더 깊은 어둠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저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4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내 딸 가은에게 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인생을 시작해야 할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업계에서 퇴출돼야 하며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왜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는지까지 어쨌든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먼저 드리기는 했는데요. 관련된 자료들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그 변호사님 먼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본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미 관할경찰서에 이용학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학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을 위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고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피의자의 경찰 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표는 사건 직후에는 스스로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표는 피해자가 걸그룹으로 갓 데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고 급기야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접촉에 위력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력에 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동일한 법 조항이 적용되었던 사안으로서 소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 및 아동 청소년인 연습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속사 대표는 위력이 없었다거나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므로 추행의 범위가 없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소에 대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피고인은 18세인 피해자들보다 약 30년 이상 연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과 성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 채용, 전속계약 체결, 데뷔, 음원 발매 등 개인의 전반적인 연예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진 대표자로서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죄질이 매우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모멸감과 치욕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체부 인권위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의자가 언제까지 범행을 부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범행을 부인한 결과가 어떠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자의 사진, 영상, 음성 사용과 사건 상세 내용 묘사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발언으로 143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셨던 허유정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K-팝 아이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허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 143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A&R로 일하며 피해자인 오가은 양을 직접 캐스팅하고 메이딘 멤버들 중 일부를 케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진실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을 하다가 2012년 보컬쌤을 통해 이용학 대표를 작곡가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곡 관련 소통 말고는 깊은 교류가 없었기에 2021년 A&R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 업무는 A&R 팀장으로서 콘텐츠 제작, 캐스팅, 스케줄 관리 등 연습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업무를 하며 연습생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은 대표님이 특정 멤버를 편애히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A 멤버에게는 원래 이 프로그램은 네가 나가기로 했는데 B가 대신 나가게 됐어 같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멤버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차별에 대해 울며 호소했고 대표는 오해였다며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용학 대표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언뜻 보면 내가 널 예뻐한다는 표현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멤버를 서로 경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대표에게 여자 연습생들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지 말 것, 차별하지 말 것, 청소년기의 예민함을 고려할 것, 불필요한 상황은 만들지 말고 가급적 저를 거쳐서 불거진 문제를 조율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다 보니 지인들로부터 이용학 대표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앞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고 트레이너들의 급여가 수시로 밀렸습니다. 직원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퇴사의 결정적 계기는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예뻐하는 특정 고등학생 멤버에게 공개적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잔존하던 저의 마지막 신뢰마저 없어져서 퇴사했습니다. 저는 퇴사 후 현재 사안을 접하며 미처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피해자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에서 언급된 가은이가 팀 내에서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감정이 섬세해서 다투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저를 찾아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저는 관계가 유연해지도록 중재해 왔습니다. 가은이는 자주 충돌하던 연습생들을 정말 모두 사랑하고자 했던 아이였습니다. 늘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애썼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고 이용학 대표의 행적과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직원들 월급을 밀리면서 명품백을 선물하는 일이 잦았고요. 앨범 사재기를 명목으로 여러 학부모에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현금을 받아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할 경우 전속 계약을 악용해서 연습과 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지속했었고요.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하거나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는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상기 사실들은 모두 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다수인 연습생들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가 이런 악행을 반복하는 것을 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왜곡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기를 내어 증언을 허락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가은이의 진심과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자리를 좀 이석하고 잠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가 협소해서 잠시 카메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에 대한